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 유독 좋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신문 기사 요즘 보면 굉장히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부 전화가 왔어요. 지인한테서 첫 번째 하는 말이 세상이 너무 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의 전반적인 정서가, 너무 세상이 험하고 힘들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요즘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면 우울과 이제 불안에 이게 시달릴 수가 있는데요. 생각이 점점 더 극단적으로 이제 흐르는 거죠. 어려움에 직면했는데 해결책이 안 보이는 경우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컨트롤해야 되는 걸까요? 대부분 그 어렵다는 그 어려움이 관계가 원인이 돼서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그 어려움 때문에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그걸 회피하거나 왜곡하거나 겁내지 말고 아주 조금씩이라도 그걸 이제 개선시키려는 어떤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개선시키자라고 내가 마음을 먹고 지금보다 이제 나의 어떤 품이나 어떤 시야를 이제 좀 넓혀보자,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노력 중에 아주 효과적인 거 3가지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인간관계에 좋은 사람이라고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인간관계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의 차이는 인간관계에 좋은 사람은 똑같이 겪는 어려움 앞에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노력한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언어화예요. 언어화. 말로 표현하는 순간 고민이 훨씬 더 이렇게 탁 이제 줄어드는 어떤 그런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누군가와 이제 나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고민을 막 얘기하면 할수록 기분이 나아지는 어떤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왜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팀장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이제 믿거라 하는 선배한테 막 팀장 욕을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회사를 다녀야 돼 말아야 돼 이러면서 이런 직장 상사하고 더 이상 못 지낼 것 같은데 그럼 난 회사를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다른 부서로 전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기분이 훨씬 더 나아진다면 그 사람의 진짜 고민은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회사를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을 정말 이렇게 힘든 상황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다. 이게 사실 진짜 고민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일, 말하지 못한 일이 마음속에 계속 쌓이면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죠. 나중에 병이 될 수도 있어요. 막 삐 하고 귀에서 막 소리 나는 왜 이명 이런 거 있잖아요. 반대로 이제 이걸 생각하면 말만 잘 털어놔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언어화입니다. 언어화. 언어화의 목적은요, 고민을 해결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힘든 일을 말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솔루션이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 언어화만 잘해도 고민의 90%는 해소된다고 하죠. 근데 모든 말이 이제 다 언어화되면 어떤 그게 90%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다 털어놨는데 오히려 스트레스 쌓이는 역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하면 남의 험담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 부부관계가 안 좋았어요. 남편이 꼴도 보기 싫어. 밤에 늦게 들어와서 막 짜증 냈더니 대체 얼굴 보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 된다고 짜증을 내냐고 자기가 막 샤워하고 이렇게 막 머리 털고 나온 그 젖은 수건을 아내한테 휙 던졌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걸 나한테 던졌다고 하면서 분해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얘기했어요. 그러니 이런 남자랑 살아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누군가한테, 그러니까 내가 겪은 어떤 누군가의 험담, 부정적인 경험을 타인한테 그런 내가 기분 나쁜 상황에서 2주 안에 한 3번 정도 얘기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기억에 딱 고착돼서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게 된대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수시로 그 기억이 막 떠올라서 남편이 젖은 수건을 나한테 짜증내면서 던졌다라는 게 떠올라서 계속 짜증나 이런 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든 일은 마음이 맞는 친구한테 딱 한 번, 언어화를 시킨다고 하면 딱 한 번 웃으면서 얘기하면 한 달 후에 완전히 잊혀진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기억했다가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 때문에 너무 힘들다. 남편 때문에 힘들든지 팀장이 나한테 무례하게 해서 힘들든지 그런 이야기는 언어화를 해서 누군가에게 믿거라는 사람한테 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번만 그래야지 나중에 잊혀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놔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역효과는 뭔가 하면 자기 비하하는 거예요. 아, 그래, 안 돼. 나는 안 돼. 내가 될 리가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아무리 언어화를 시켜도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이 무의식에 계속 쌓이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자라나고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속마음을 털어놓더라도 자기 비하는 절대로 금물이라고 합니다. 난 할 수 있어. 지금의 나로 충분해.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결국 결론은 그걸로 가야 되는 거죠. 자기한테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거. 지난번에 이제 저희 동네 공원에서 실버 체조라는 걸 해요. 이제 어르신들 모여서 실버 체조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를 거기 모시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버 체조 같이 이제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이제 모시고 갔는데 맨 나중에 거의 80대가 주류를 이루는 이제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체조 맨 나중에 운동하면서 이제 큰 소리로 하는 그런 이제 구호가 있었어요. 좋다! 이거 하고, 잘한다! 이거 하고, 난 할 수 있다! 이거를 80대 노인들이 맨 마지막에, 체조 마지막에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80대 노인들도 정말 저렇게 자기의 하고 있는 일의 결론, 최종적인 결론은 할 수 있다, 잘한다, 좋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으로 자기 비하하는 거 내 귀로 다 듣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금물입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로 이제 언어화를 하더라도 이제 마무리를 짓는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관점을 전환하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면 완전히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상담을 해요. 회사에서 인기가 없다. 그래서 거의 아웃사이더다. 그게 너무 힘들다. 라고 이제 상담을 했다고 치자고요. 이제 그 사람은 자기가 키가 작고 얼굴이 잘생기지 않아서 인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키 때문에 회사 안에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너무 이제 고민이라는 거죠. 근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거. 성인이 됐으니까 이제 키가 고민한다고 커질 수 있는 확률은 없잖아요. 키가 작다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확률은 그럼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는 거죠. 진짜 그 사람의 고민은 작은 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키 때문에 인기가 없고 자기가 아웃사이더 같다라는 거는 이제 자기 정당하고요. 회사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이제 모든 원인을 자기가 갖고 있는 작은 키라는 그런 컴플렉스 탓으로 돌리는 거죠. 여자들 같은 경우도 내가 뚱뚱해서 예쁘지 않아서 이렇게 해서 회사에서만 난 뒤로 밀리는 것 같아.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탓하는 거. 이럴 때 이제 고민을 재설정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걱정하는 게 뭘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고민을 재설정하면 진짜 고민을 찾아보면 이런 거예요. 직원들한테 인기가 없다는 거잖아요. 인기가 없다는 거. 그게 고민인 거잖아요. 키가 작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인기 있는 사람이 되려면 키 말고 다른 장점을 키우면 되는 거죠. 운동을 열심히 해서 어쨌든 다부진 몸매를 만들거나 아니면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일을 잘해서 정말 그 능력을 인정받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실적을 내거나 아니면 아주 키가 작거나 체격이 너무 커서 고민이다 이런 분들도 패션 센스를 발휘해 보는 거 개성 있게 요즘은 그런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나 아니면 유머 감각을 키우거나 내가 진짜 고민하는 게 지금 인기가 없는 거라고 결론이 났으면 그거는 해결 가능한 고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그런 걱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행동화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나의 스트레스 지수가 훨씬 더 떨어진다고 해요. 고통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팀장이 너무나 그냥 아나무인이고 아무데나 짜증내고 정말 저 사람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팀장이 좀 상식적인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상식적인 성격이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저 팀장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이게 고민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팀장 김대리가 만약에 그랬다고 그러면 팀장 성격 바꿀 수 있을까요? 타인의 성격 바꾸는 거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내 직장 상사 성격을 어떻게 바꿔요? 그럴 때는 상대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럴 때 그 생각을 바꿔주는 마법의 단어가 이거래요. 전 이거 듣고서 굉장히 공감하고 이제 저도 당장 쓰기로 했어요. 마법의 단어는 이거예요. 그건 그렇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문장이에요. 너무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건 그렇고라는 말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만들고 생각을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주는 말이라고 해요. 아, 진짜 이번에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오늘의 그 참고 도서로 쓴 책이 진짜 그 책 중에 있는 문장 중에 최고로 좋은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 성격이 급하고 욱하는 성격이라고 하면 이제 그 팀장이 성격 나쁜 그러면은 팀장의 성격은 그렇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그 욱하는 성격이니까 데드라인을 잘 지켜야 되겠죠. 성격이 급하니까. 그리고 미리미리 중간에 보고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래처 미팅 갔다 왔더라도 성격이 급한 저 사람의 성격을 아니까 내가 구두상 먼저 찾기 전에 먼저 보고하고 나머지 서면으로 보고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선수 쳐놓는 거. 이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나의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면 타인과 그러니까 그 직장 상사와 어떤 관련된 깊은 고민이라도 내 노력에 따라서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 실력도 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고민이나 어떤 관계의 문제 있을 때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적용하셔서 훨씬 더 관계에 있어서 좀 편안하고 행복해지시는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